다문화 인구 225만 세대, 한국교회의 다문화 목회 상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인천 모 교회 청년부 담당 부목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세대를 통합한 예배 방식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꿈미 컨퍼런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감리회에서 성폭력과 금권 선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5월 장신대에서 일명 무지개 퍼포먼스를 진행해 징계를 받았던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 혼인 건수가 7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교회도 목회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어떤 모습들이 필요한지 여선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혼인은 2010년 35,098건에서 2016년 21,709건으로 6년 동안 감소해왔습니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모두 21,917건으로 7년 만에 소폭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 인구, 하지만 국내에 정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와 언어입니다. 한국 언어가 잘못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애들도 2명 있어요. 학교 들어가서 한국말 못해서요. 힘들었어요. 어떤 다문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십수년째 다문화 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올레이션 처치 김찬호 목사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특수한 사역인 만큼 한국교회의 관심과 역량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단 겁니다. 우리와 같이 조그만 이런 단체나 교회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와 또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우리 문화를 전하는 것도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김 목사는 조언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 부부 상담 사역과 자녀 돌봄 사역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레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김찬호 목사의 궁극적인 사역 방향입니다.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또 그분들을 리더를 세우고 그분들이 다시 자국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느새 우리나라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주민들. 이들이 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서도록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한국교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미성년자 시절 인천 모 교회 청년부 담당 부목사로부터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해당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 중 4명은 10일 해당 목사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한국여성변호사회 차미경 변호사와 안서연 변호사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이번 사건이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만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내사 형태로 진행하던 것을 정식 수사로 전환해 조만간 해당 목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해당 목사는 현재 소속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가 속했던 인천 모 교회는 지난달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해 사실상 총회나 노회가 질의하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다음 세대의 위기란 말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륜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컨퍼런스에선 세대 통합 예배와 교회와 가정을 잇는 통합교육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관련 내용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륜교회가 제7회 꿈미교육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경적이면서도 실천적인 대안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강의를 전한 페이스 인큐베이터스 리치 메레인 대표는 교회는 3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며 교회 학교가 변화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는 미래가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They need so much more protection than just one or two parents can give. We must surround them with rich, healthy adult influences.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통합 예배가 제시됐습니다. 나이와 학년별로 나뉜 현재의 교회학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치 대표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 어른에겐 말할 수 있다며 공동체가 함께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녀가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선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성경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원포인트 통합교육도 소개됐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주경훈 소장은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 해결 방법도 나눌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생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기독교적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우리 가운데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교육은 굉장히 제한적인 교육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주 소장은 끝으로 원포인트 통합교육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와 말씀을 나누고 삶에서 적용 가능한 신앙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최근 감리교단에서 불거진 전준구 목사의 금권 선거와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전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공대위가 건강한 감리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전준구 목사 사태에 대한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 성폭력과 금권 선거 없는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공대위는 이날 전준구 목사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공대위는 전 목사는 본인이 간음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직접 인정했고 이후에도 새로운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며 금권 선거에 대해서도 후보자 측 제3자가 지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고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민영진 목사는 전 목사의 성폭행으로 피해자들은 자살을 하거나 숨어 지내고 있다며 감리교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묵인하지 않고 깨끗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지난 5월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의혹을 샀던 일명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기억하실 겁니다. 퍼포먼스를 진행해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최근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을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 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차별 없는 사회를 원하는 자신들의 신념을 표현했을 뿐이라며 학교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이번 소송으로 학생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더 나아가 혐오를 반대하는 표현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받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학생들은 지난 5월 소수자 혐오를 반대하기 위해 학교 채플 시간에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동성애를 옹호하는 행위라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신대 측은 교계의 우려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학생들을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퍼포먼스에 참여한 학생 5명에게 각각 정학 6개월, 근신 사회봉사, 엄중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먼저 만나볼까요? 월드비전이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과 함께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케냐 여자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팔찌 만들기 캠페인인데요. 이번 캠페인은 월드비전이 펼치고 있는 여자 아동들의 기본 권리 보호 캠페인인 베이직 폴 걸스의 일환입니다. 인기 웹툰과의 협업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하죠.
참가자들은 직접 팔찌를 만들며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만든 팔찌는 케냐 앙구라이 지역에 위치한 카카펠 학교 학생 782명에게 전달됩니다. 또 케냐 아이들이 겪는 조혼의 아픔이나 교육 차별 문제 등이 적힌 편지도 전시됐는데요. 시민들은 편지를 읽고 아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드비전은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폭력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해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밝혀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오색빛을 찬란하게 비춰주는 성탄 트리를 보면 겨울의 거리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산리 최저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미리 축하한 건데요. 트리의 아름다운 빛들이 오산리 기도원을 더욱 환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점등식에는 오산리 기도원장인 권경한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 분과위원장인 정만철 장로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기쁨을 나눴습니다. 권경한 목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한다며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 밝아지는 세상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KICS 그랜드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국제 크리스천 스쿨 학생들과 교수진이 개교 14주년을 기념하며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날 연주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오보에, 클라리넷, 피아노 등 다채로운 악기의 화려한 협주로 막이 올랐습니다. 예술학교 교수단의 열정적인 공연에 이어 합창단 학생들은 I am his child 등 다양한 곡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교수 앙상블과 함께 피날레를 장식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유용국 이사장은 아름다운 콘서트가 하나님의 제자들을 교육하고 우리나라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하나의 미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콘서트 소식을 전해준 김들림, 배다인, 이혜은, 전은총 학생은 구티비 학생기자로 임명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콘서트는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됐다고 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내렸습니다.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주 의혹을 받은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한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받고 이 과정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지사가 재판을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릉선 KTX 탈선 등 잇따른 열차 사고에 결국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했습니다. 오 사장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안전한 철도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사장의 이번 사퇴는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강한 질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날씨가 추운 탓에 선로상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보인다며 전문성이 결여된 답변을 했다가 여론이 악화한 것도 사퇴 원인으로 꼽힙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발한 50대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으로 사망한 데 대해 택시업계 대표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 위원장은 국민의 쓴소리나 해안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카카오 카풀 시행을 중단하고 택시업계를 살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모인 택시업계 4개 단체들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평화와 공존을 꿈꾸는 한국과 중국, 일본 청년들이 모여 예배하는 기독 청년대회가 내년 2월 12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됩니다. 민족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선 세 나라 목회자들의 메시지와 함께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강의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구세군이 13일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나부터 이웃사랑 자선냄비 선포식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구세군이 진행하는 자선냄비 모금 활동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참여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예장 백석대신총회가 미자립교회와 홀사모 등을 돕기 위해 교단 차원의 구제 헌금을 모금합니다. 백석대신총회는 목표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정하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겨울철 나눔에 모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이 배우 김효진에게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김효진은 제8회 아름다운 예술인상에서 구피풀 예술인 부문을 수상한 상금을 기부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이 후원금으로 한부모 가정 10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